혹시 디지털 달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은행 앱에 찍힌 숫자가 아니고요. 진짜 현금 달러처럼 바로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이게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USDC입니다.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를 딱 고정한 디지털 화폐 시장이 지금 뭐랄까 폭발 직전이거든요. 폭발 직전이요? 네. 2025년 들어서만 발행량이 작년보다 80% 가까이 늘었어요. 이건 이제 일부 투자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실제 결제, 송금,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 금융에 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USDC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왜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디지털 코인 하나가 앞으로 당신의 금융생활과 나아가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엄청난 가능성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의 한 종류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뭐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오르내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건 완전히 다르죠. 핵심은 이름 그대로 안정성, 그러니까 스테이블에 있습니다. USDC는 미국 달러와 가치가 1.1로 고정, 이걸 패깅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1USDC는 언제나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죠. 1USDC가 항상 1달러다. 말은 쉬운데 그 가치를 대체 어떻게 보장하는 거죠? 누군가 그냥 이건 1달러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저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 USDC의 핵심입니다. 발행사가 서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새로운 USDC 1개를 발행할 때마다 그에 딱 맞는 실제 1달러 가치의 자산을 은행에 예치합니다. 진짜 현금으로요? 네. 주로 진짜 현금 달러나 아니면 만기가 아주 짧은 미국 단기 국채 같은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는 자산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달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서 이 예비금, 리저브, 내역을 전부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USDC를 발행했으니 우리 금고에 이만큼의 진짜 달러가 있다는 걸 매달 증명해 보이겠다. 뭐 이런 식이군요. 근데 매달 보고서를 공개해서 투명하다고는 하지만 그 보고서가 정말 모든 걸 보여주는 걸까요? 결국엔 발행사인 서클이 주는 자료에 의존하는 건데 제3자가 실시간으로 자산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한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지로서는 월간 보고서가 최선이지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감사 시스템 같은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서클의 방식은 가장 보수적이고 투명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최근 시장의 돈이 USDC로 몰리고 있는 거고요. 돈이 몰리고 있다는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사롭지 않죠. JP모건 체이스의 최근 분석을 보면 USDC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만 약 72%나 증가했습니다. 72%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시가총액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성장이 온체인 성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온체인 성장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블록체인상에서 실제로 USDC가 오고 간 거래 기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사서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제를 하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는 등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USDC가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용적인 금융도구, 그러니까 디지털 현금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정 플랫폼에 묶여있는 카카오페이 머니 같은 게 아니라 어디서든 셀 수 있는 범용적인 디지털 현금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게 여러 블록체인에서 동시에 사용된다는 게 기술적으로는 엄청 복잡한 일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서 발행된 USDC랑 솔라나에서 발행된 USDC가 혼동될 위험은 없나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서클은 각기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곳에서 USDC를 발행하고 상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를 직접 관리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네트워크에 있든
똑같은 1달러 가치의 USDC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서클이 각 네트워크의 발행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총량이 예비금과 일치하도록 맞추는 거죠. 이렇게 여러 네트워크로 확장한 덕분에 USDC는 특정 생태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의 잠재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판이 커지면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규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당연히 규제 당국의 최우선 감시 대상이죠.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최근 유럽은행 감독기구 EBA는 보고서에서 뱅크런과 비슷한 사태, 그러니까 대규모 상환 요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뱅크런이라면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 찾으러 몰려드는 사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디지털 달러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은행에 준하는 자본 요건과 리스크 관리 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규제는 이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라는 채찍이 있다면 당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USDC에 손을 내밀고 있다면서요. 특히 비자의 사례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비자는 우리가 아는 전통 금융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죠. 이 비자가 USDC를 사용해서 기업이 개인의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페이아웃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비자 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비자 같은 회사가 암호화폐를 좀 적대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직접 시스템을 만든다니 제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데요? 왜 비자 같은 거대 기업이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변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비자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단순히 상징적인 움직임이 아니에요. 이건 50년 넘게 유지된 국제 결제 시스템의 근간, 즉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는 스위프트망을 건너뛸 수도 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아, 기업이 전 세계 누구에게든 은행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직접 돈을 쏘아주는 세상에 첫 단추를 떼는 셈이죠. 이게 진짜 혁신입니다. 지금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고 24시간 내내 작동하니까요. 그렇군요. 단순히 신기술을 도입해봤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금융의 레일 자체를 새로 깔려는 시도라는 거네요.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과 규제의 강화, 그리고 비자 같은 거대 기업의 러브콜까지 종합해볼 때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유독 USDC가 주목받는 이유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핵심은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것, 바로 신뢰와 안정성을 정확히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100% 현금 및 단기 미국 국채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만 보증된다는 점. 다른 자산 섞지 않고 오직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만 담보를 잡는다는 원칙이 시장에 강력한 안정감을 줍니다. 다른 스테이블코인 중에는 담보자산의 구성이 좀 불투명하거나 위험자산이 섞여 있어서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인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발행한 USDC만큼의 실물 자산을 정말 가지고 있구나. 이걸 감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한 거죠. 마지막으로 규제 친화성입니다. 발행사 서클은 처음부터 스스로를 규제받는 금융기술 회사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규제 당국과 싸우기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죠. 이것이 비자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파트너로 USDC를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제도권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규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럼 당신이 USDC를 사용하거나 보유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우선 세금 및 회계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USDC로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개인이 USDC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이걸 외화 거래로 봐야 할지 자산 거래로 봐야 할지 각국의 세법이나 회계 처리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자칫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제도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전형적인 상황이군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규제 변경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 친화적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정치 지형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규제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죠. 특정 국가에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제한을 둘 수도 있고요. 또 유동성 리스크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조금 더 파고들고 싶네요. 평소에는 1USDC가 1달러라고 하지만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었죠.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 때요. 서클이 예치금의 일부를 그 은행에 복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USDC 가격이 일시적으로 87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1달러와의 연동, 즉 패깅이 깨진 거죠. 물론 주말이 지나고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증하면서 금반 1달러로 회복했지만 이건 준비금이 아무리 튼튼해도 외부 금융 시스템의 충격에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신의 디지털 1달러가 순식간에 87센트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죠. 경쟁자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시장의 왕자를 노리는 플레이어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USDT, 즉 테더라는 훨씬 더 큰 시가총액을 가진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투명성 논란은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죠. 여기에 페이팔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요.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USDC가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가능성과 리스크를 종합했을 때 USDC가 그리는 미래 금융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적인 레이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반층이 될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싼 해외 송금이 거의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듯 간편하고 저렴하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 돈을 보냈는데 주말이나 은행 영업시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제 친구가 최근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야 했는데 하필 주말이라 발만 동동 굴렀던 경험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와닿으실 겁니다. 주말과 밤이 없는 24시간 금융 시스템이 열리는 거군요. 소위 말하는 웹3,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의 기반 통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코드로만 작동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결합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기본 통화로 사용될 겁니다. 대출, 보험, 자산운용 등 모든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죠. 미국 정부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203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조 달러라니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전망일 뿐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각국의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그 미래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디지털 달러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늘 USDC라는 작은 창을 통해 디지털 달러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1달러와 연동된 하나의 디지털 코드가 어떻게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고 비자와 같은 거대 기업의 전략까지 바꾸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복잡한 규제, 세금, 그리고 순식간에 내 돈의 가치가 바뀔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까지 꼼꼼히 짚어봤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지갑에 있는 돈이 더 이상 종이가 아닌 블록체인 위의 코드가 된다면 당신의 금융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은행과의 관계, 내 자산의 소유권, 그리고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이 곧 다가올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는 당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